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또 이 또한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일정 19항부터 25항까지 백선희 의원, 황명선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 일정 제26항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길래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방맹이를 좀 쳤는데 우리 황명선 의원님께서 이 일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잠시 의견을 듣고 또 황명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으시다고 하면 잠시 이걸 의결사항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규 의원님. 어제 지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총 시간이 아마 2시간 이상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군조직법에 지금 명시한 법을 보시면 거기에 그 수행하는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육해 공군, 그래서 해병대도 별도 항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넣으면서 4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특수작전, 도서방어작전, 그다음에 기동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이걸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군도 임무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거기다 조직법에다 넣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검토를 한 건데 제가 봐서 이걸 다시 오늘도 해병대 사령관을 만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법안을 발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면 소위는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은 통과시키고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동참모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법은 통과시키고 추가적으로 또 법이 발의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날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소위원장님이 해주시면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이 말씀 좀 하시죠. 어제 부승찬 위원장님, 어제 이 법안은 통과는 됐지요?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아까 한기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를 했는데 다만 이제 우리 대표 발의하신 황명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가는 거 위원회 대안으로 가는 거를 지금 이제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황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소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렵게 2시간여 토론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 통과가 된 거를 그대로 존중을 좀 하고 지금 작전 범위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교 의원님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황 의원님께서 그 법안을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이렇게 내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 제일 먼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바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열을 때 대안을 그 법안이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2분 드리십시오. 그 해병대의 준사군체제 독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해병대의 작전 지휘권에 대한 명쾌한 확보입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은 해병대가 하고 그리고 해양이나 해상 그리고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은 또 해군들이 합니다. 이 내용들이 준사군체제 해병대 준사군체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작전지휘권을 누구한테 해병대 사령관한테 줘서 상륙작전을 잘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준사군체제를 만드는데 어제 논의하시느라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한기호 의원님, 임명덕 의원님, 백선희 의원님 다들 노력하셨지만 이 부분이 여기 그 법안에 담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준사군체제 그 법안 만드는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법안을 다시 제가 발의하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이왕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서 발의가 되었는데 이러한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을 좀 보완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안 소위원회에서 다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기호 의원님, 임병득 의원님, 우리 백선희 의원님 어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요청을 강력하게 좀 드립니다. 네, 황 의원님 발언하시고 임종득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황명선 의원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일단 법안 발의자고요. 그래서 법안 발의자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법안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양작전 주임무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불분명해서 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법안이 현장에서 군인들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해석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좀 해줘야 되는데
법안이 오히려 더 불명확하게 만드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신설 조항을 보면은 이게 해군이 전체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건지 상륙 작전에 대해서 해병대가 하는 건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의를 더 깊게 해서 그다음에 또 어쨌든 지금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각군의 의견도 좀 듣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더 체계 있게 또 깊이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임종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제가 소위위원으로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 측에서 이 법안과 관련돼서 입장에 통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개정안 내용에 지금 황명선 의원께서는 4군 체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4군 체제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지금 국군 조직법에 그 상위 조항에 보면은 6회 공군 3군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럼 뭐를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대표적인 작전, 상륙 작전만 담자. 왜냐하면 6회 공군도 세부적인 작전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륙 작전만 담은 거고요. 그래도 별도로 해병대가 3군에 가면은 따로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하는 걸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방 의원님께서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헷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륙작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그게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상륙작전을 위해서 해군이 해상이동과 관련된 부분부터 다 상륙지역으로 가는 것까지가 전부 해군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을 할 때 상륙부대의 지휘관으로서 해병대가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헷갈리지도 않고 임무에 혼돈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도서 방위작전 기동 타격작전 이런 것들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해병대가 도서를 지금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해병대의 고유 임무하고는 좀 떨어지는 겁니다. 전략적 기동부대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고 상륙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 담는 것 자체가 해군을 위해서, 해병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황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이 부분을 4군 체제든 준 4군 체제로 가기 위한 법 개정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검토, 연구, 의견 조율을 통해 가지고 그 4군 체제에 맞는 위상에 맞는 것들을 고쳐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절차들을 밟아 가지고 이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김병주 의원님. 임종덕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군 조직법상에 3군 체제로 되어 있다. 이게 준이라고는 말에 들어가다 보니 4군 체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 핵심이시죠. 그러니 상군 체제를 그러면 4군 체제로 바꿔서 이 법안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절차적으로 이미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이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는 좀 절차적으로 좀 하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이번 법안 소위에는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실제 각군의 임무를 저는 여기 조직법에 구체화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방어든 이런 거는 사실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해병대의 고유 임무가 아니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이 지향하는 건 준4군 체계인데 준4군 체제의 핵심은 사실은 여러 가지 권한을 강화하는 건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합동참모회의에 정식 인원으로 들어가는 거가 포함된 거거든요. 이건 사실 획기적인 사항이에요. 사실은 해병대 사항이 있을 때만 주로 가는 거거든요. 합동참모회 의장, 지금 합참의 의무 중에 하나가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데 그동안 해병대가 소외돼 있었거든요. 저도 합동참모회의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들어가 보면은 정식 임원이 아니에요. 발언권이 없다 보니까 그건 하기 때문에 해병대를 열었다는 거는 준4군 체제로 가는 큰 길을 열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통과된 거는 절차상 상도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지금 황명선 최고위원이 제기한 것은 사실은 이건 전체적인 국방위의 컨센서스가 좀 돼야 되고 국방부도 같이 큰 그림이 그려진 가운데 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통과하고 추가적으로 그 수정안을 내서 전체적인 요거는 국방부하고 우리 국방위원들이 전체 개념을 잡고 요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정청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또 이 또한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온 안 같은 경우도 법사위를 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에 무엇이 발견돼서 정부 부처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미처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부해 주세요. 상임위로. 아전치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법사위 내에서 이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가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방망이를 한번 쳤기 때문에 소위로 다시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상임위에 계류를 시켜놓고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한번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소위로 다시 가는 것보다는 이 전체 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발의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체계 자구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서 법사위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내용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법사위로 보내지 말고 계속 심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부승찬 간사님. 어제 소위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요. 1차적으로 이제 해군이 모든 작전에 대해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존 안을 보면 국군조직법 3조 2항에 보면 해군이 모든 걸 하게끔 돼 있어요. 편성, 교육 훈련까지. 근데 이 부분을 2조에 걸립니다. 2조에 해병대는 해군에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조가 법률적으로 약간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분리하면 각군의 임무인데 각군이라 하면 해병대까지 4군이 되는 겁니다. 4군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우리 한기호 의원님의 제안으로 해서 2조에서 해군과 해병대의 주 임무를 분리시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 법은 편성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훈련을 전부 해군이 했는데 이제는 해병대가 이 상륙작전 임무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뭐 전략 도서방어 임무라든지 신속 대응작전 임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해병대 사령관이 편성해서 그리고 교육훈련을 하게끔 한 단계 진일보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주임무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논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군은 과연 항공작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단순히 그냥 작전 하나만 넣을 것인가 이런 논쟁도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작전 교리나 작전 지침 작계상에서 이건 전환을 시키면 된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갔던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사군 체제의 모습은 국군조직법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임무에 포커스를 주지만 우리 법사위에서 저희 민주당이나 국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준사군 체제에 대한 반대는 없는데 법리적인 문제, 모순점을 갖고 논의가 주로 있었고요. 왜 준사군 체제냐? 밑에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편성과 교육훈련을 해병대가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서 하다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뒀고요. 다만 그래도 이게 대표 발의하신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의결은 했지만 소위 국방위에 계류를 시켜서 다시 심의하는 걸로 협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한기호 의원님이나 임종덕 의원님께서도 준사군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 이걸 지지를 하시는데 지금 법상 3군 체제 하에 법상 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충돌하는 지점이 좀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법안을 내셨던 황명선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통과한 건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가 된 법이기 때문에 향후 법사위에 체계나 자구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우리 정청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부승찬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두고 추후에 간사님들 두 분 협의를 하셔서 또 추가적인 또 법안이 들어오면 그때 안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그렇게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